찰싹. 귀가 멍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30살을 살면서 처음 맞아본 뺨이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한테요. 지참금도 없는 주제에 의대를 간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뺨을 감싼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닥쳐. 내가 누구 덕분에 밥 먹고 사는지 알아? 옆에서 남편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죠.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제 이름은 최은지입니다. 올해 33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33이 되는 해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며느리. 시댁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사는 여자. 그게 바로 3년 전의 저였습니다. 7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17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어요. 3교대 근무에 밤샘 당직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죠. 연봉은 3천만 원. 많지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날도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환자 들어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응급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어요. 바이탈 체크.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직 의사가 뛰어들어왔어요. 강민재 선생님입니다. 처음 본 의사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환자 상태는 혈압 8050, 맥박 120입니다. 수혈 준비, 즉시 수술실로. 그의 지시는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조하며 감탄했어요. 저 사람 실력 좋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우리는 응급실로 돌아왔어요. 수고하셨어요, 최은지 간호사님. 그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거였죠. 아, 네. 선생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첫 당직인데 힘드셨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병원 옥상 벤치에서 캔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올해 전문의 됐어요. 외과 전공이에요. 저는 간호사 3년 차예요. 3년 차면 이제 경력이 쌓였네요. 오늘 응급실에서 일 처리하는 거 보니까 베테랑 같던데요. 칭찬이 낯간지러웠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겸손하시네요. 그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 자주 마주쳤어요. 응급실에서, 복도에서, 구내식당에서. 또 만나네요. 인연인가 봐요. 서로 좋아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3개월 후 민재가 고백했어요. 은지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당직이 겹치는 날이면 옥상에서 별을 보며 데이트를 했고 휴일엔 한강공원을 걸으며 미래를 그렸죠.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 둘 낳고 싶어요. 저도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주말엔 같이 등산도 가고 겨울엔 스키도 타고 달콤한 상상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민재가 청혼했습니다. 은지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반지를 내밀었어요. 비싸 보이진 않았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한 거였죠. 긴장되네요.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에요. 민재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가슴은 불안했습니다. 왠지 모를 예감이었어요.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죠. 어서 오세요. 민재 아버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온화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은지입니다. 그래요. 앉아요. 그런데 옆에 계신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인사도 없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기만 했어요. 그 시선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옷이 마음에 안 드시나? 화장이 이상한가? 불안감이 커졌어요. 제 부모님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지 아버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아버지는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젓가락 소리만 들렸죠. 은지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간호사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간호사요? 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희 민재는 의사인데 간호사랑은 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당황해서 말렸어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냥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격?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님 직업에 무슨 격이 있습니까?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소중한 일인데요. 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야 그렇죠. 하지만 우리 집안이 좀 그렇습니다. 대대로 의사 집안이거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님도 의사시고 남편 삼촌도 의사, 민재 형도 의사예요. 그래서 며느리는 최소한 약사나 변호사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의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부심? 그래요, 그건 좋죠. 근데 현실은 달라요. 의사 부인으로서 사교 모임도 나가야 하고 병원 행사에도 참석해야 하는데 간호사 출신이면 좀.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전 은지를 사랑합니다.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요. 넌 몰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혹시 지참금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지참금.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참금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어요. 아예 없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은 최소한 집 마련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민재가 얼마나 괜찮은 신랑감인데. 어머니. 민재가 다시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형편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결혼 준비는 다 우리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신혼집도 혼수도 예단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시어머니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이 결혼 반대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말 그대로야. 간호사에 지참금도 없고 우리 집안 며느리로는 적합하지 않아. 하지만 전 은지를 사랑해요. 사랑? 사랑만으로 밥 먹고 살아?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민재야, 넌 아직 몰라.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전 상관없어요. 은지랑 결혼할 거예요. 그럼 나는 이 결혼 인정 안 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가요. 시아버지를 재촉했어요. 여보. 가자니까. 결국 시댁 가족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남겨진 우리 가족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은지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빠. 아빠 잘못 아니에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어머니를 설득할게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꼭 결혼할 거예요. 은지랑. 그날 밤 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괜찮아. 어머니 입장도 이해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시간을 좀 드릴게. 천천히 설득해 볼게. 정말 나랑 결혼할 거야?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매주 부모님을 찾아가 설득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은지 없이는 못 살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완강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결국 민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럼 전 평생 결혼 안 할게요. 뭐라고? 은지 아니면 아무도 안 만날 거예요. 혼자 살 거예요.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도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알았어. 결혼해.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신혼집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따로 나가는 건 안 돼. 왜요?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으니까. 민재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통화 중이었거든요. 스피커폰으로요. 은지야. 괜찮아. 같이 살자.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참금 대신 집안일은 다 은지가 해야 해. 네? 밥, 청소, 빨래 다. 우리 집은 며느리가 다 하는 집안이야. 어머니, 그건 너무. 싫으면 결혼하지 마.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집안일 다 할게요. 잘 생각했어. 그럼 결혼 준비해. 그렇게 저는 겨우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2018년 5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친척들을 거의 부르지 않았거든요. 지참금도 없는 며느리한테 뭘 보여줘?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없었어요. 신혼여행 갈 돈 있으면 생활비에 보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저는 시댁으로 출근했어요. 아니, 이사를 들어갔죠.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시어머니가 작은 방 하나를 가리켰어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당연한 거지. 지참금도 없으면서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 첫날부터 가시돋친 말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해야지. 네. 그리고 청소는 매일, 빨래는 이틀에 한 번.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참, 병원 일은 계속할 거야? 네, 당연히 해야죠. 그래. 돈은 벌어야지. 근데 월급은 다 생활비로 내야 해. 네? 이 집 관리비, 식비 다 내 돈으로 나가는 거 알아? 내가 얹혀 사는 대가는 해야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월급 통장 내놔. 내가 관리할게. 하지만 싫으면 나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밤 민지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내 통장까지 관리하시겠대. 아, 그래? 우리 집이 원래 그래. 어머니가 집안 경제를 다 관리하셔. 하지만 내 월급인데. 은지야, 좀 참아줘. 우리 같이 사는 거잖아. 나중에 분가하면 그때 따로 쓰면 되지. 언제 분가해? 글쎄. 한 일 2년? 2년.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7년이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어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식재료를 꺼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7시 정각.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았어요. 밥.
명령조였습니다. 네. 밥을 떠다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떴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 네. 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물을 더 넣고 간을 맞췄어요. 이번엔 싱거워.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매일 아침이 이랬습니다. 뭘 해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반찬이 왜 이렇게 없어? 계란말이가 왜 이렇게 타? 밥이 질어. 김치가 쉬어. 끝없는 핀잔이었습니다. 병원 출근 시간은 9시였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면 8시 30분. 허겁지겁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응.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시간만이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은지야,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동료 간호사가 물었어요. 응? 아니야, 괜찮아. 결혼하고 나서 훨씬 피곤해 보여. 신혼이라 그래.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녁 6시 퇴근.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이 아니라 전쟁터로 가는 기분이었어요. 왔어? 네, 어머니. 빨리 저녁 준비해. 배고파. 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면 밤 10시. 그제야 제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여보. 민재를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매일 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아침 준비, 출근, 퇴근, 저녁 준비, 설거지, 청소. 주말도 없었어요. 주말엔 대청소해야지. 시어머니의 명령이었습니다. 베란다, 화장실, 창문 모든 곳을 닦았어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손이 부르트도록 닦았습니다. 여기 먼지 남았어. 여기도 제대로 안 닦였네. 만족할 데가 없었어요. 결혼 3개월 후 추석이 왔습니다. 명절은 더 지옥이었어요. 명절 음식은 며느리가 다 준비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네.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전, 나물, 탕, 찜, 구이.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손이 느려. 빨리빨리. 시어머니가 옆에서 재촉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칼에 손가락을 베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조심해. 음식에 피 떨어지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밴드를 붙이고 계속 요리했어요. 오전 10시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머, 민재 결혼했구나.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일해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의사 부인인데 간호사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도 간호사면 괜찮잖아. 요즘 간호사 연봉 괜찮던데? 에이, 의사랑은 비교가 안 되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들어왔어요. 언니. 민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야. 신우이 강지혜. 민재보다 2살 어린 동생이었어요. 로펌 변호사였죠. 올케 언니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지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올케 언니 간호사시라면서요? 네. 저는 변호사예요. 김앤장 다녀요. 그렇구나. 결혼 축하드려요. 그런데 지참금은 얼마나 하셨어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혜야. 민재가 말렸어요. 왜? 궁금한데. 저는 5억 했거든요. 강남 아파트 하나 샀어요. 올케 언니는? 저는 못했어요. 그렇구나. 형편이 어려우신가 봐요? 비웃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지혜야, 그만해.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막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제가 만든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어머,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은지가 만들었지. 간호사시니까 요리는 잘 못하시겠네요. 맛은 괜찮아요. 민재가 감싸줬지만 소용없었어요. 전이 좀 타지 않았어요?
나물이 짜네요. 탕이 싱거워요. 친척들의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희 지혜는 요리를 잘해요. 이태리 요리 학원도 다녔거든요. 시어머니가 자랑했습니다. 역시 변호사는 다르네요. 그러게요.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달라. 비교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지야, 그냥 먹어. 신경 쓰지 마. 민재가 작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신경 안 쓸 수 있겠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 수북이 쌓인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올케 언니 도와드릴까요?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에이, 그래도. 지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죠. 올케 언니 힘들죠? 시댁살이? 전 절대 시댁이랑 안 살 거예요. 제 남편한테 미리 말해뒀어요. 올케 언니는 왜 시댁이랑 사세요? 싫지 않아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지한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언제쯤 분가할 수 있어? 글쎄, 아직은 힘들 것 같아. 왜? 어머니가 계속 같이 살자고 하셔. 하지만 우리 결혼했잖아. 알아. 근데 조금만 더 참아줘. 응? 참아달라는 말만 계속됐습니다. 결혼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월급은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쥐는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이번 달 생활비 냈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통장에 다 입금됐을 텐데요. 100만 원 모자라던데? 네. 그럴 리가. 확인해봐. 통장 사본을 보여줬어요. 정말 1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점심을 사 먹어서. 뭐? 점심을?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도시락 싸가지 그랬어. 돈이 어디서 나는 줄 알아? 죄송합니다. 이번 달부터 용돈 없어. 알겠어? 네. 그날부터 제 돈은 정말 한 푼도 없었어요. 점심은 도시락을 싸갔고 커피 한 잔도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야, 커피 마실래? 동료가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왜? 카페인 끊어? 응,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어느 날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야, 다음 주에 아빠 생신인데 올 수 있어? 네, 갈게요. 그럼 케이크랑 선물 좀 사와라. 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민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생신 선물 사야 하는데. 아, 그래. 얼마 필요해? 한 20만 원? 20만 원? 좀 많은데. 생신 선물인데. 그래도 그렇지. 1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아? 아니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봐.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친정 아버지 생신이라 선물을 사야 하는데. 그래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 20만 원만. 안 돼.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에 돈 줄 거면 시댁에 먼저 줘야지. 여기서 얹혀 사는 주제에 친정 생각이나 하고 있어.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친정 어머니한테 사정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돈이 없어서 선물을 못 사가. 괜찮아, 딸. 내 마음만 받을게.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30살 성인이 친정 아버지 생신 선물도 못 사가는 처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날 밤 지갑을 열어봤어요. 1,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눈물이 났어요. 결혼 1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은지야,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뭐가 아직이야? 결혼한 지 1년 됐잖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싶어요. 시간? 나이가 몇인데 시간을 둬? 빨리 나아야지. 병원 가봤어? 아니요. 왜 안 가봐?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아기 가져. 알겠어? 압박이었습니다. 민재한테도 말이 들어갔나 봐요. 은지야, 우리 아기 가질까?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왜?
뭐가 문제야?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무슨 소리야? 어머니도 계시고 나도 있잖아. 그게 아니라. 은지야, 어머니가 원하시잖아. 그냥 하자.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속으로 삼켰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은지야, 아빠가 쓰러지셨어. 뭐라고?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친정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봐야 해요. 안 돼. 네. 오늘 시댁 제사야. 못 가. 하지만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제사가 우선이야.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아버지가. 안 된다니까. 며느리가 시댁 제사를 빠지면 어떡해? 하지만 한마디 더 하면 이 집 문 나가는 줄 알아.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한테 애원했어요. 여보, 제발. 아버지한테 가게 해줘. 은지야, 어머니 말씀이. 당신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 그게 아니라. 그럼 날 보내줘. 목소리 낮춰. 어머니 들으시면.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안에서요. 결국 그날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핸드폰은 계속 울렸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제사가 끝나고 방에 들어갔어요. 핸드폰을 받습니다. 부재중 전화 37통.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은지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임종도 못 지켰어. 미안해.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으악. 비명을 질렀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어. 뭐? 당신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임종도 못 지켰어. 소리를 질렀어요. 은지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도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밤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요? 제가 못 가게 막았잖아요. 제사가 중요하니까 그랬지. 제사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요? 말 조심해.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참았던 게 폭발했습니다. 1년 동안 참았어요. 무시당하고 돈 한 푼 못 쓰고 온갖 집안일 다 하고. 그게 며느리 도리지. 도리? 이게 도리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뭐라고? 전 노예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2년이 지금. 찰싹. 뺨을 맞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30살까지 살면서 누구한테도 맞아본 적 없었는데. 지참금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장 나가.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라고.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1년 동안 쌓인 제 흔적이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은지야. 엄마 미안해. 임종 못 지켜서. 괜찮아.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제 탓이었어요. 제가 그 집을 떠났어야 했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이었어요. 민재는 마지막 날에야 왔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됐어. 집으로 돌아가자. 싫어. 은지야. 당신한테 실망했어. 나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한 사람이잖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날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친정 집으로 갔어요. 작은 빌라 원룸이었습니다. 은지야, 여기서 지내렴. 응, 엄마.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퀭한 눈. 1년 만에 10kg이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앞이 막막했어요. 일주일 후 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야, 한 번만 만나자.
제발.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재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은지야, 집으로 돌아와. 싫어. 어머니한테 사과받을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할게. 믿을 수 없어. 은지야. 당신 그날 날 지켜줬어야 했어. 하지만 당신은 그냥 서 있기만 했잖아.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내 아버지 임종도 못 지켰어.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알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은지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1년 동안 기회를 줬어.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날 지켜주지 않았어. 은지야. 그리고 말이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의대 편입시험 볼 거야. 뭐? 원래 꿈이었잖아. 의사 되는 거. 지금? 갑자기? 응.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남 눈치 보지 않고.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상관없어. 이혼할 거니까. 은지야, 이혼은 안 돼. 우리. 왜? 체면 때문에? 역시 그렇구나. 사랑이 아니라 체면이었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혼 서류 보낼게. 서명해줘. 은지야.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정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은지야, 정말 의대 갈 거야? 응, 엄마. 하지만 너 이제 30이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래. 학비는? 대출 받을 거야. 그리고 병원 일 계속하면서 공부할 거야. 힘들겠다. 괜찮아. 이제 내 인생이잖아.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의대 편입시험은 쉽지 않았어요. 생물, 화학, 물리, 영어. 다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매일 밤 3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잠은 4시간만 잤어요. 커피로 버텼죠. 은지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동료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3개월이 지났어요.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어요. 생물 50점, 화학 45점, 물리 40점. 합격선은 80점이었습니다. 안 되는 건가?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해보자.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파스를 붙였고 눈이 침침해서 안경을 맞췄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은지야, 병원 가봐. 어머니가 걱정했지만 갈 시간이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의대 편입시험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높고 당당한 건물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나도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만 유독 나이 들어 보였죠. 저 사람 나이 많아 보이는데? 재수생인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생물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이건 공부한 거네. 손이 빨라졌습니다. 한 문제, 2문제, 3문제. 술술 풀렸어요. 화학도 잘 풀렸습니다. 물리는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할만했어요. 잘 본 것 같은데. 희망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1차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홈페이지를 켰습니다. 수험번호를 입력했어요. 제발. 화면이 로딩됐습니다. 합격입니다. 됐다.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엄마, 1차 합격했어. 정말? 응.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잘했어, 딸.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2차 면접이 남아 있었어요.
면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을 외우고 모의 면접도 봤어요. 왜 의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30세에 의대에 도전하는 이유는 간호사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드디어 면접 날.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할 수 있어.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3명의 교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최은지 씨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30세에 의대 편입을 준비하셨네요. 네. 늦은 나이 아닙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성숙한 생각으로 의학을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호사로 일하셨는데 왜 의사가 되려고 하시죠? 간호사로 일하면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더 많은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어요. 30분간의 면접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잘했을까? 2주 후 최종 합격자 발표. 또다시 떨리는 손으로 홈페이지를 켰습니다. 수험번호를 입력했어요. 로딩, 로딩. 불합격입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 주저앉았어요. 왜 안 되는 거야? 6개월을 준비했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공부했는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은지야, 괜찮아. 내년에 다시 하면 돼. 엄마, 나 못할 것 같아.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포기할까? 이게 내 한계인가? 하지만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은지야, 넌 뭐든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해보자. 일어섰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31살이 됐어요.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엔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학원도 다니고 인강도 들었습니다. 빚이 늘어갔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번엔 꼭 하루 16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 씻는 시간 빼고는 모두 공부했어요. 몸무게가 더 빠졌습니다. 48kg까지 내려갔어요. 어머니가 걱정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번째 시험. 이번엔 더 잘 봤어요. 모르는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엔 될 거야. 1차 합격. 2차 면접도 잘 봤어요. 최종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제발. 발표 날. 수험번호를 입력했어요. 불합격입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아! 소리를 질렀어요. 컴퓨터를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이번엔 정말 잘 봤는데. 면접도 완벽했는데. 나한테 의사는 무리인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하나?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은지야. 엄마, 나 이제 못할 것 같아. 딸, 너 이거 봐. 어머니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어요. 은지에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지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아빠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내 꿈을 지원해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아빠는 항상 믿었어. 넌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고. 포기하지 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게 우리 은지니까.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사랑한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은지야, 내 아빠가 이 편지를 돌아가시기 전에 써놓으셨어. 내가 힘들 때 주라고. 아빠. 미안해. 아빠 임종도 못 지키고. 아빠는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 다시 해보자.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일어섰습니다. 32살. 마지막 도전이었어요. 이번에 안 되면 정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체력도 한계였으니까요. 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하루 18시간. 잠은 4시간만 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손목에는 터널증 후군이 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병원 선배 간호사가 도와줬어요. 은지야, 이거 내가 정리한 요점 노트야. 가져가. 선배. 힘내. 넌 할 수 있어. 고마워요. 동료들도 응원해줬습니다. 은지 파이팅. 이번엔 꼭 붙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세 번째 시험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이야. 후회 없이 하자. 시험이 시작됐어요. 문제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다 공부한 거야. 손이 빨라졌어요. 3년 동안 공부한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생물 완벽, 화학 완벽, 물리 완벽, 영어 완벽. 시험을 마치고 나왔을 때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엔 됐어. 1차 합격자 발표. 합격입니다. 당연했습니다. 2차 면접. 최은지 씨 세 번째 도전이시네요. 네.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고요. 훌륭하십니다. 그 끈기라면 좋은 의사가 되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면접이 끝났어요. 손은감이 좋았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날. 어머니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은지야 떨려. 나도.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어요. 로딩.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됐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붙었어. 정말? 응. 의대생이야, 나.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딸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엄마 고마워. 옆에서 지켜봐줘서. 3년 만에 이룬 꿈이었어요. 32살에 의대생이 됐습니다. 2021년 3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식. 강당에는 수백 명의 신입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20살 전후의 어린 학생들이었죠. 저만 32살. 눈에 띄게 나이가 많았습니다. 저 사람 나이 많아 보이는데? 편입생인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었으니까요. 최은지입니다. 32살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 시간.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32살이요? 네. 와. 대단하시다.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할게요. 첫 수업은 해부학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의학의 기초는 인체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해부학 실습을 시작합니다. 해부 실습실로 이동했어요. 흰 천으로 덮인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 조별로 한 분씩 배정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세요. 천을 걷었습니다. 시신이 보였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실제로. 옆에서 한 학생이 기절했어요. 괜찮아요? 교수님이 달려갔습니다. 저도 어지러웠지만 참았어요. 간호사로 일하며 많은 시신을 봤지만 직접 해부하는 건 달랐습니다. 최은지 학생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메스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대 생활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학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낮에는 수업, 밤에는 병원 야간 당직. 이중 생활이 시작됐어요. 은지야, 오늘도 당직 서? 동기가 물었습니다. 응, 학비 벌어야 해서. 힘들겠다. 공부는 언제 해? 틈틈이. 사실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수업 듣고 병원 가고 새벽에 공부하고 하루 3시간 수면으로 버텼습니다. 1학년 중간고사. 망했어요. 해부학 62점. 생리학 58점. 낙제 직전이었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동기가 걱정했어요. 응. 좀 힘드네. 공부 시간이 부족한 거 아냐? 그런 것 같아. 우리 스터디 그룹 있는데 같이 할래? 정말? 응. 같이 하자. 스터디 그룹에 들어갔어요. 나보다 10살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모두 친절했습니다.
은지 누나, 이 부분 이해 안 가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고마워. 누나 진짜 대단하세요. 32살의 의대라니. 나도 누나처럼 살고 싶어요. 격려가 힘이 됐습니다. 기말고사. 이번엔 달랐어요. 해부학 88점. 생리학 85점. 은지야 잘했어. 고마워 다들. 1학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어느 날 민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은지야 한 번만 만나자. 제발. 만났습니다. 민재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수척하고 눈빛도 달랐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너무 못났어. 그때 널 지켜주지 못했어. 어머니가 너한테 한 짓들. 이제야 알았어.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서 후회하시더라. 은지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고. 은지야, 나 혼자 살아봤어. 집안일도 하고 밥도 해먹고. 그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민재야.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내가 달라질게. 어머니한테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왜? 나 지금 의대 다니고 있어. 공부에 집중해야 해. 알아. 방해 안 할게. 그냥 옆에 있게만 해줘. 민재야, 우리 너무 많이 망가졌어. 고칠 수 있어. 같이 고치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첫째, 시댁하고 따로 살기. 둘째, 내 학업 존중하기. 셋째, 집안일 공평하게 나누기. 그래, 다 할게. 하나라도 어기면 그땐 정말 끝이야. 약속할게.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어요. 민재는 달라졌습니다. 독립해서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여기서 우리 둘이 살자. 좋아. 시어머니한테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지가 의대 다니는 동안 방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건 제 결정이에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집안일도 같이 했습니다. 내가 설거지 할게. 내가 청소할게. 공평했어요. 은지야, 공부 힘들지? 내가 저녁 해줄게. 고마워. 민재는 정말 변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은지야. 어머니. 미안하다.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내가 없으니까 이제야 알겠더라. 내가 우리 집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의대 열심히 해라. 내가 응원할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36살. 의대 졸업식 날이었어요. 의학사 최은지. 이름이 불렸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가 졸업장을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민재도 박수를 치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와 계셨습니다. 잘했어, 은지야. 모두가 축하해줬어요. 아빠 해냈어요. 제가 의사가 됐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졸업 후 인턴을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과. 최은지 인턴 선생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턴 생활은 지옥이었어요. 36시간 연속 근무, 밤샘 당직.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버텨왔으니까요. 1년 후 레지던트가 됐어요. 최은지 레지던트 수술 들어가세요. 네. 첫 수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집중했어요. 잘하시네요. 교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간의 레지던트 기간. 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39살 전문의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입니다. 됐어. 소리를 질렀어요. 최은지 전문의 선생님. 명찰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아빠 봐요. 전 의사가 됐어요.
대학병원에서 정식 전문의로 채용됐어요. 연봉 2억. 민재 연봉 1억 5천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은지야 축하해. 자랑스러워. 고마워 여보. 시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정말 대단하구나. 자랑스럽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때 미안했어. 이젠 괜찮아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문의가 되고 6개월 후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은지야?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시누이 지혜였어요. 지혜야 오랜만이다. 와. 전문의가 됐다며? 축하해. 고마워. 나도 요즘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됐어. 그래? 잘 됐네. 근데 은지야. 지혜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예전에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너 정말 대단해. 30이 넘어서 의대 가서 전문의까지. 노력했어. 나도 본받을게. 지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은지야 어서 와.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은지가 이제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친척들 앞에서 자랑하셨어요. 전문이래. 대단하지?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모두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예전엔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젠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은지야, 그때 말이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젠 잊어요. 정말로 다 용서했어요. 미움을 품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았으니까요. 전문의 5년차. 40살이 됐어요. 어느 날 병원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26살 간호사였어요. 선생님, 저 의대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왜 힘들어 보이는데? 시댁에서 반대해요. 나이도 많고 결혼했는데 무슨 의대냐고.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가능해. 정말요? 나도 30에 시작했어. 넌 26이면 더 젊잖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꿈을 위해 싸워. 그 여자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후배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의대 붙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제 기쁨이었어요. 어느 날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최은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세요.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지입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살에 의대에 도전했고 39에 전문의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쉽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뺨도 맞고 아버지 임종도 못 지켰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면 됩니다.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결국 실력으로 증명하면 되니까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문 시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편지였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요? 2번 떨어졌을 때요.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섰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한 번은 더 해보자고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힘내볼게요. 선생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뿌듯했습니다. 10년 후, 49살. 소아과 과장이 됐어요. 최은지 과장님, 환자 보러 가실까요? 네, 갈게요.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 감기가 안 나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치료해 드릴게요. 아이를 진찰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만 더 약 드시면 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환자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민재, 그리고 아들 하나.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래? 민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집에서 먹자. 내가 요리할게. 내가 할게. 당신 피곤하잖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옆 책상에는 상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올해의 의사상. 지난달에 받은 거였어요. 환자를 가장 사랑하는 의사. 뿌듯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5년 전에 조언 구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때 그 간호사. 네. 저 이번에 전문의 됐어요. 정말? 축하해. 선생님 덕분이에요. 내가 노력한 거지.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녀가 나간 후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뺨을 맞았던 그날. 집에서 쫓겨났던 그날. 아버지 임종을 못 지켰던 그날. 모든 게 어제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당당한 전문의였고 행복한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습니다. 최은지 과장님, 다음 환자 들어오셔도 돼요? 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환자를 치료하러 가는 길.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꿈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은지는 30살에 뺨을 맞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지참금이 없다는 이유로 경멸당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3번의 도전 끝에 의대에 합격했고 9년의 노력 끝에 전문의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릎 꿇고 사과했고 시누이는 존경의 눈빛을 보냈으며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최은지처럼요. 이 영상이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